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악의 문제가 끝이 났고 정리를 했고요.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강의 시간도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교과서 4장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마 교과서 5장까지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수업에서는 그렇게 진도가 중요하지 않다. 진도가 중요하지 않고 이런 사고 방식도 가능하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누고 또 기독교적인 사유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 이건 뭐 맛만 조금 볼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그 호스대 설립자 얘기도 한 것처럼 설립하신 그 총장님 기독교 정신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기독교인들도 많은 거고요. 그리고 또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호서대학도 생긴 것이고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호서대 뭐 주로 대부분이 교수님들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이고요. 뭐 그냥 똑똑하신 분들이 이유 없이 기독교인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이 이제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또한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은 교회가 욕먹을 짓도 많이 하고요. 비난받아 마땅한 짓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행동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또 여러분이 또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4장의 제목은 예수의 여행과 하나님 나라의 문입니다. 자, 그러면 방점은 이제 두 가지에 찍히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여행을 하셨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제 문에 대한 얘기인데 뭐 여러분에겐 다 굉장히 생소한 얘기일 겁니다. 일단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것도 생소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여행을 했다는 게 왜 중요한지 그것도 이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뭔지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있다는 거는 뭔지 뭐 다 이상하게 들릴 텐데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자, 일단 먼저 우리 교과서 4장에 보게 되면 조태현 교수님께서 쓰신 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조태현 교수님은 굉장히 이제 신학자이면서도 그 인문학자의 이런 자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실제로 인문학자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글도 참 잘 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는데 여기서 저자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여행자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되는 부분이 먼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행하는 분이었다. 그럼 왜 도대체 여행을 하셨을까? 왜 여행을 할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책 읽기의 기본인 겁니다. 책을 읽을 때 우리는 보통 뚝딱 해치우고 싶어 해요. 나 이 책 읽었어. 뭐 그렇게라도 읽는 게 안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만은 큰 도움은 없겠죠.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의 기본은 책 읽기의 기본은 정독이고 숙독이고 가급적이면 재독하고 좋은 책은 재독하는 겁니다. 한 번은 그냥 쭉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을 때 꼼꼼하게 세심하게 다시 읽는 거죠. 그리고 질문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저자의 의도가 뭘까? 이렇게. 자, 그럼 저자가 예수의 여행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하, 예수님은 여행하는 분이었군. 그러면 도대체 여행을 왜 해야 되느냐? 자, 여행을 왜 합니까?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뭐 현대인들은 뭐 대부분 다 여행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여행 안 좋아합니다. 저는 여행을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다행히 저희 집사람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는 잘 맞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저희 부부 같은 사람 별로 없고요. 여행을 다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럼 여행을 왜 좋아하냐? 물어보면 야 그걸 뭐 질문이라고 하냐? 제주도 한번 가봐라. 얼마나 좋은가? 예. 제주도 좋죠. 저도 제주도 한 2번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럼 제주도만 좋냐? 다른 나라 뭐 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제 친구 중에 터키를 갔다 온 친구가 있는데 터키가 또 그렇게 좋다네요. 음식도 맛있고 그리고 경치도 참 좋고요. 그리고 뭐 이탈리아는 살기는 어려워도 여행지로서는 괜찮답니다. 단 스리를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가방을 앞에 매잖아요. 이탈리아 가면 이렇게 다 앞에 가방을 맵니다. 왜냐하면 뒤쪽으로 매면 도둑이 다 집어간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조심하면 되는 거니까 여행하면 좋습니다. 여행하면 이게 삶의 현실에서 피곤한 삶의 현실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다 두고 가는 거죠. 가서 좋은 것들 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문화 체험하기도 하고 또 뭐 음식도 이런저런 음식도 한번 먹어보고 등등.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휴가철이 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공항이 인산인해가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이러니까 과거에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니까 과거에도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여행을 한다. 누가 도대체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없어요. 누가 여행을 합니까?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죠. 재정적인 여유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신분도 안정적인 신분이어야지. 뭐 노비가 무슨 어딜 여행을 다니겠습니까? 종이. 휴가도 없는 마당에. 뭐 노비는 휴가를 봐야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명절에나 좀 쉬는 것이고요. 조선 시대에도 여성 노비가 아기를 낳으면은 휴가를 줬다 그럽니다만은 그것도 좋은 양반 집에 있을 때 얘기지 그게 법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뭐 휴가라는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행은 대단히 그 드물었고 불가능했던 거죠. 사실은 특히 먼 데로 간다는 것은 정말 사업차 말하자면 장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보부상 같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나 이제 먼 지역을 가는 거지. 보통 사람이 이제 뭐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이렇게 그 상류층 그것도 상류층 중에서도 소수죠. 그런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여행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고요. 지금이야 뭐 카드 하나 들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비자 카드만 다 되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뭐 카드가 있습니까? 다 돈 싸들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그 상류 계층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여행을 갑니다. 돈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요. 그러다가 도적대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적대 그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빈털털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행을 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이야 이제 가게 되면 호텔 가서 자면 되지 않습니까? 뭐 호텔이 아니어도 뭐 유스 호스텔도 있고 민박도 있고 또 뭐 요즘은 또 다른 뭐 그 숙박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빈집 가가지고 또 생활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시스템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이름이 뭔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여행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피곤한 일이기도 했던 겁니다. 지금은 쉬러 가지만 휴양을 갑니다마는 그 당시에 여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이게 아무나 여행을 갈 수 없었고, 그리고 나 아무나야, 나 somebody야, anybody가 아니라 somebody니까 여행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해도 마음 먹고 떠나기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쉬거나 즐기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뭐 국민이 뭐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 중에 한 명이나 뭐 여행을 다닐까 말까 그랬다는 거죠. 특히 이제 장거리 여행은 좀 말할 것도 없다. 그거는 정말 드문 경우였다.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도 아시는 이제 박지원. 여러분 박지원 이름 들어보셨죠? 박지원 하면 이제 열하일기, 열하일기를 쓴 분이고요. 열하일기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기행문학의 최고봉이다. 여행문학 작품이죠. 기행문학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박지원 선생님이 그 열하일기를 펴내고 나서 이제 하여간 그 당시로서도 아주 혁명적인 작품이었다 그럽니다. 이목을 굉장히 많이 끌었다 그러는데 재미있는 얘기들도 많이 거기 담겨 있고, 근데 그 열하일기라는 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780년도에 박명원이라는 사람이 청나라 권륭제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신단 대표가 됩니다. 박명원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박지원은 그 수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의 대표가 아니라 대표자는 박명원이고 박지원은 그 수행원의 일행으로 따라간 거죠. 따라가서 이제 북경 이제까지 가게 되고 북경 여행했던 것들을 자세하게 이제 열하일기에서 그리게 되는데 굉장히 분량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도 북경을 여행을 간 건 아니고요. 네, 나 진짜 그 선진 문물을 한번 보고 싶어.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이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뭐 미국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거기 가서 이제 선진 문물을 봐야지 하고 여행을 간 게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간 겁니다. 공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가서 여행을 가서 간 김에 여행을 하면서 한 김에 이제 그 열하일기를 기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박지원도 여행 위해서 북경을 간 게 아니다. 그럼 박지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역사학의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헤로도토스가 딱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헤로도토스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2400년 이상,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5세기 사람이죠. 5세기 사람인데 옛날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삼국이 보통 이제 뭐 한 1년 기원 후 1년 그 정도쯤에서 삼국이 이렇게 태동했다고 하니까 그 삼국 태동하기 뭐 거의 500년 전 사람이니까 이제 굉장히 옛날 사람인데 헤로도토스는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세계의 지도를 머리에 한번 쭉 펼쳐보세요. 저 유럽 쪽으로 가서 그러면 그리스에서 출발을 해서 그리스에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을 하게 되면은 터키가 나옵니다. 터키가 굉장히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서쪽에서 동쪽으로 쭉 이렇게 길게 펼쳐져 있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 터키를 쭉 횡단을 해서 저 페르시아까지 여행을 하게 됩니다. 몇 킬로나 될까요?
글쎄, 그 수천 킬로 되겠죠. 수천 킬로. 예, 우리나라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한 500킬로 되나요? 아, 그러니까 그거에 뭐 몇 배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면 지금 이제 이란, 이라크 정도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이란, 이라크 그러면은 아유 좀 그 살기 어려운 땅, 좀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란, 이라크가 그 페르시아 땅이 뭐 과학 또 학문 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리스만 중심이 아니라 거기도 이제 중심이 그 당시에 대략 이렇게 세 개가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문과 과학의 중심지가 그 헤로도토스 시절에 말이죠. 그리스가 하나 거기 한 축이 있었고 한 축은 이게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이라크 쪽에 있었고 이게 굉장히 신비롭긴 하죠. 거기 그때도 이 사막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문명을 일으켰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하여간 그렇고 그다음에 저 이제 그 그리스를 중심으로 했을 때 동남쪽에 이집트가 있었죠. 이 세 지역이 그 당시 고대 근동 또 유럽을 포함을 해서 문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문명이 꼽혔던 이제 세 중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헤로도투스는 그리스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그 그리스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리스에서 시작을 해죠. 해서 저 페르시아까지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까지 여행을 해서 돌아와서 쓴 책이 이제 역사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히스토리아라고 얘기하죠.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그 역사를 기술하게 되는데 헤로도투스가 이렇게 여행을 이제 많이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헤로도투스도 뭐 즐기기 위해서 여행을 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헤로도투스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이 사람은 관심을 가졌던 거죠. 역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인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문명, 이런 사회를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 지대했던 거죠. 그러면서 각국에 다니면서 그 당시로 이제 큰 나라들이죠. 큰 나라들을 다니면서 말하자면 사료를 수집을 하는 겁니다. 사료가 있어야 역사책을 쓸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뭐 반찬거리가 있어야 반찬을 만드는 것처럼 사료가 있어야 역사를 기술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사료를 찾아서 헤로도투스가 이렇게 여행을 다니게 되죠. 그러면서 헤로도투스가 이제 역사 이래 사관을 가진 책을 가장 먼저 썼던 두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는 그리스 민족입니다. 자, 여러분 뭐 성경 그러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 성경 그러면은 이 까만 거에다가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내가 접근할 수 없는 그리고 뭐 두껍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그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정말 놀라운 역사 문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 그쯤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역사를 기록한 예가 없거든요. 역사를 기록한 민족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또 사관을 가지고 기록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비근한 예로 그 전 지구의 문명사에서 가장 오래됐고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문명인 아무래도 이집트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중국 문명이 아무리 오래됐다고 해도 이집트 문명보다는 나중이고요.
그리고 글쎄, 이제 물론 이제 수메르 문명이 있습니다. 수메르 문명이 있습니다만은 그 고대 근동의 그 가장 기초는 첫 출발은 이제 수메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수메르는 이게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수메르 민족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메르 민족이 많은 그 기초를 닦아놓은 것은 사실인데,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견된 거죠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이거다 하고 내놓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거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적으로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가장 오래된 문명은 이집트 문명인데, 그래서 이집트 문명의 특징은 뭐냐면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무수한 사료를 남겼습니다. 무수한 사료를 남겼어요. 지금도 뭐 이집트 학자들 뭐 연구 계속 새로운 게 나옵니다. 이집트학이 재미있고요. 그리고 이집트학에서 새로운 뭐 얘기들 계속 나오고 계속 발견되고 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집트 사람들은 그 기록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민족이 조선왕조 500년 실록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하신 말씀, 행동하신 걸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도 이제 역사를 아는 민족이에요. 그런 것을 봐서는. 그렇게 이제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임금도 마음대로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실록은. 왜냐하면 그래야 사관들이 있는 그대로 쓸 테니까. 아니, 어느 날 임금이, 야, 너 어제 못 썼는지 한번 가져와봐. 거기다 임금님께서 오늘은 화를 내셨다. 막 이런 거 쓰면은 너 이 자식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관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것처럼 이집트인들도 엄청나게 이 사료를 남겼습니다. 글을 많이 썼어요. 역사적인 사실 기록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사료만 남겼지 역사서라고 할 만한 책은 한 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역사서는 사료만 가지고 역사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관을 가지고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나의 평가가 들어가야 되고 내 생각이 들어가야 되고, 그게 이제 역사서거든요. 근데 그 시작을 알린 것이 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처음 그런 책을 기술한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그 헬라 세계에서, 그리스에서 헤로도토스였는데, 헤로도토스조차도 그러니까 헤로도토스 같은 경우는 여행을 하면서 놀러 간 게 아니고 쉬러 간 게 아니고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여행을 갔던 이유는 사료를 얻으려고 갔던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옛날 사람들은 뭔가 목적이 있어서 갔다. 쉬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간 거 아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여행을 했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자,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겠느냐? 자, 이게 이제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행자의 삶을 사셔야 했고 사실 수밖에 없었느냐? 자, 그거는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내서 우리 교과서 4장, 5장 읽으시면 강의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강의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